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부터 2026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처음 해주는 이 지문은 밑줄 유형 1번입니다. 5강의 1번 지문입니다. 일단 문법을 먼저 분석을 간략하게 해보고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줄에 보시면 동격 접속사란 말이 나오죠. 자, 여기 대해서 밑에 정리를 잠깐 해놨어요. 추상명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해석했을 때 그 명사가 내용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추상명사. 그 다음 대시 나오고 주어 플러스 동사인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때 대선 동격 접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는 라는이란 말을 붙여서 해석 순서가 이게 1번이고 이 부분이 2번,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또 하나 옆에 보시면 be used to 부정사죠. used는 use의 pp입니다. 동사하기 위해서 이용되다. 위에 본문에 나오는 문법입니다. 꼭 챙기세요. 근데 be used to ing는 동사는 익숙하다고, 만약에 비동사 대신에 get이나 become이 오면 동사는 익숙하게 되다, 익숙해지다죠. 그래서 이 문법은 뒤에 to 부정사가 맞냐 아니면 ing가 맞냐를 가지고서 시험에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줄에 보면 there are로 나오죠. there 플러스 비동사는 일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뒤에 no cultural relativist라는 단어가 주어로서 일형식 문장이죠. 그리고 that은 동격 접속사고 a saying 말, saying은 속담 기원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냥 말로 해석하세요. 추상명사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줄에 to what extent, what은 의문 형용사입니다. extent가 명사로서 정도죠.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to는 뭐까지, 어느 정도까지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보시면 take into account가 있죠. 이거는 위에 정리해놨어요. take 목적어 into account 대신에 consideration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목적어를 고려하다죠. 이 표현에서 목적어가 만약에 길면 뒤로 넘기는 경향이 있죠. 그런 구조가 지금 지문에서 넷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take into account하고 목적어가 뒤로 넘어갔죠. 그렇더라도 가목적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그냥 놔두세요. 뒤에 넘어간 목적어는 such부터 쭉 나옵니다. 그게 theory까지 이렇게 뒤로 넘어갔습니다. 해석할 때 주의해서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다섯 번째 줄에 뒤에 보면 대리자할 때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죠. 선행사가 the most basic scientific concept가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다음 줄에 있는 뒤쪽에 is가 있죠. 그리고 the concept가 보호가 되죠. 이때 the concept라는 개념이라는 단어와 대절 이하는 또 동격 관계입니다. 대시 동격 접속사고, 그 다음에 some questions가 주어, have가 타동사, 그 다음에 correct and clear answers가 목적어, 주어, 타동사, 목적어, 삼형식 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구조는 파악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such questions can be called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pp죠. 수동형이고,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 scientific questions are not easy to ask인데 이때 to ask라는 to 부정사가 easy를 수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ask 다음에 여기다가 them을 쓰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이 them이 앞에 있는 scientific questions를 가리킵니다. ask의 목적어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뒤에 ask 자리는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이 ask 다음에 뒤에 목적어를 따로 쓰면 틀립니다. 이 is라는 형용사의 특징이에요. 여기에 관한 문법은 제 재생 목록에 진실의 방 무제쌤의 재생 목록에 1분 영어 문법 코너에 영상을 업로드 시킬 겁니다. 여기 이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을 연결해서 문법을 영상을 업로드 시킬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일단은 ask 뒤에는 목적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 조심하세요. 내신 문법에서 조심하세요. 다음에 can be validated인데 can be pp죠. 수동 형태입니다. validate라는 단어는 확실하게 외워야 돼요. 검증하다. 수능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쭉 가서 can be used to improve죠. 뭐 하기 위해서 이용되다인데 to improve. 그 다음 줄에 to create의 to는 생략됐죠.
그리고 to save의 to가 생략됐습니다. 세 개가 병렬이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to determine 알아내기 위해 determine은 결정하다 결심하다도 있지만 알아내다는 뜻이 있어요. 알아내기 위하여라는 to 부정사입니다. 이것도 문법 조심하시고 그 다음 뒤에 if는 whether의 뜻인데 낙하산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라는 뜻으로서 if나 whether를 써야 되지 접속사 that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접속사 that은 사실적, 일반적 사실적 내용에 씁니다. 그러나 if나 whether는 불확실한 내용에 쓰기 때문에 해석을 해서 접속사를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if나 whether이지 that이 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over의 목적어 2개 해가지고 understanding으로 수식하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고 이제 내용 정리 들어가는데 밑줄 유형이죠. 밑줄 유형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석해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밑줄 유형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 문제들이 주제를 담고 있어요. 가끔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도 있긴 있는데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밑줄을 해석 못하더라도 절망과 좌절하지 마시고 해석을 쭉 해내려가면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문장부터 해석을 해보겠는데 첫 문장 중간에 보면 cultural relativist, 문화적 상대주의자가 나오죠. 우리가 cultural relativism에가 문화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가 처한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문화적 상대주의자. 근데 뒤에 보면 at 30,000 feet가 나오죠. 3만 피트 상공했습니다. 하늘에 3만 피트 상공에서 문화적 상대주의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3만 피트 상공에서 문화적 상대주의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3만 피트. 자, 어쨌든 황당한 이야기를 던져놨어요. 지금 다음에 문장을 보십시다. The laws of aerodynamics인데 공기역학의 법칙이죠. aerodynamics, 공기역학. 공기역학의 법칙은 work, 작용한답니다. 근데 regardless of 외워야 되는데 뭐뭐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어떤 편견, 편향에 상관없이 공기역학의 법칙은 작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이니까. 과학 자체는 정치적, 사회적인 어떤 편향, 편견이 적용이 안 됩니다. 과학은 그 자체로서 팩트이기 때문에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팩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인 편견에 상관없이 작용한다. 그 다음 and 다음에 they죠. 이때 they는 앞에 있는 공기역학의 법칙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도 잘 받아서 해석을 해야 돼요. 공기역학의 법칙은 indisputably, 논쟁의 여지가 없이 true, 사실이다. 논쟁할 게 안 된다는 거죠. 논쟁의 여지가 없답니다. 사실이답니다. 진실, 진리다는 거죠. 공기역학의 법칙은 실험과 검증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끝인 거예요. 그죠? yes란 말이 나왔죠. 우리가 이야기를 끌고 갈 때 yes라는 거는 앞에 말에 100% yes란 말을 내용을 받아들이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약간 뒤로 물러선다는 느낌도 가지는 게 yes입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세요. You can discuss. 여러분은 discuss는 의논하다, 논의하다거든. 의논할 수가 있어. 논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좀 이해가 살짝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논쟁의 여지가 없이 공기역학의 법칙은 사실이라도 했는데 뭘 또 논의하고 의논하냐고. 근데 의논을 해볼 수가 있지. To what extent, 어느 정도까지는. they는 공기역학의 법칙을 가리키죠. 그것들이 근사치인지 어느 정도까지 공기역학의 법칙이 근사치인지는 의논할 수 있어. 논의할 수 있어. 그리고 what are their limits of validity죠. 이 단어도 수능의 필수어입니다. 그것의 유효성이죠. 유효성의 한계가 얼마나 되는지도 논의할 수 있어. 그리고 그 공기역학의 법칙이 양자의 얽힘이나 통일장 이론과 같은 그런 세부사항들을 고려하는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석을 했는데 이 지금 해석했는 이 문장을 빼고 봐도 정답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해석했는 걸로 끝내요. 해석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바로 버스로 내려가도 됩니다. 뭐 특별하게 내신 시험을 치더라도 여기서 중량을 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벗이 나옵니다. 벗이 나올 때는 신경을 여러분이 많이 써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the most basic scientific concept that is clearly and disturbingly missing from today's social and political discourse is the concept that some questions have correct and clear answers입니다. 관계대명사를 보시면 명료하게, 명백하게, 그리고 불안하게도 오늘날의 사회적, 정치적인 담론으로부터 빠져있는 가장 기본적 과학적 개념이죠. 가장 기본적 과학적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몇 가지 질문들이 명확하고 올바르고 명료한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 과학적 개념은 몇 가지 질문들이 올바르고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분명히 명확하고 올바른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앞에서 보면은 소셜 앤드 폴리티컬 디스코스인데 디스코스는 보통 담론이라는 거는 좀 더 어떤 전문가들이 정치가든 학자든 사회학자든 전문가들이 좀 깊이 있는 조금 수준이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걸 담론이랍니다. 그런 거에는 어떤 100%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딱 이거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과학은 다르죠. 과학은 100% 진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게 차이점이지. 그러면서 지금 search question 나오죠. 그러한 질문들이죠. 이 search question은 앞에 some question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은 과학적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의 답들은 진리를 나타낸다. 진리. 그렇죠? 이건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 질문들은 묻기가 쉽지가 않아. 그 과학적 질문들의 답은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검증되어질 수 있어. 검증만 되면 되는 거죠, 이거. 그게 묻는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묻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실험과 관찰에 의한 검증이거든. 그리고 그 과학적 여기서 말하는 데이는 앞에 있는 과학적 질문들의 답들이죠. 그것들은 여러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용될 수도 있고 직업들이나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이 지구라는 행성을 구하기 위해서도 이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추가적인 의미고 You don't need pollsters. 여러분은 여론조사원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또는 randomized trial, 무작위화된 실험도 필요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낙하산이 작동이 되는지 작동이 되지 않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뭐 여론조사원이 필요하고 여론조사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 실험을 하면 되는 거고 관찰해서 실험하면 되는 건데 그죠? 무작위한 실험들이 필요 없잖아요. 딱 정해진 패턴으로 실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딱 정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낙하산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여론조사원이나 무작위화된 실험은 필요가 없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마지막 문장에 여러분들 이해가 필요해. 뭐에 대한 이해냐? 공격하게 사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험들을 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밑줄 친 게 뭐냐? 3만 피트 상공에서는 문화적 상대주의가 없다. 정확한 정답, 진리만 존재한다는 거지. 어떤 상대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과학적 진리라는 거는 명확하고 정확한 답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검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 예로 공기역학의 법칙을 예로 들었잖아. 그거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편견과 관계없이 과학적 사실은 진리로 존재한다는 말을 본문에 밝히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내려가 봅시다. 1번에 cultural relativity죠. 문화적 상대주의. 문화적 상대주의. 그죠? 이것은 뭐와 비슷하다? 보편적인 법칙이죠. 보편적인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거죠. 문화적 상대주의는 보편적이 아니죠. 문화라는 건 나라와 지역마다 다르죠. 틀렸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어떻게 문화적 상대주의가 보편적 법칙과 비슷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직관이지, 인투이션. 직관은 더 중요하다. 뭐보다도 과학적인 정확성보다 더 중요하다. 직관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적인 해석은 이것도 본문에 없죠. is based on 뭐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객관적인 관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언급이 안 되어 있고 1번은 말도 안 되고. 그죠? 그럼 1, 2, 3번 다 틀렸죠. 4번에 both reason and emotion이죠. 이성과 감정 둘 다 필요하다. 균형 잡힌 판단에. 이것도 본문에 없죠. 그럼 1, 2, 3, 4 열심히 보기를 만들었는데 답이 없어. 관리는 없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5번이 답인데 과학적인 진리는 applies, 적용이 됩니다. 과학적 진리는 적용이 돼. universally, 보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이 돼. irrespective of는 regardless of 똑같은 말이에요. 뭐뭐에 관계없이, 상관없이입니다. 상대적인 관점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3만 비트 상국에 무슨 상대성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지. 과학적 법칙은.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도입 부분에서는 공기역학의 법칙, 공기역학의 법칙은 절대적 진리 아닙니까? 이걸 끌고 왔어요. 이거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편견에 상관이 없이 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문장부터 일곱째 문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과학적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고 명확한 답이고 실험이나 관찰에서 검증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적용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두 문장 낙하산 작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낙하산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것은 공기역학에 대한 사실과 실험을 수행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해만 필요하다라는 걸로 마무리하는 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지문에 대한 내신 시험에 대한 문제는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 올릴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해석을 정확히 하고 단어를 철저히 외우세요.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밑줄 유형을 연습하는 문제로서는 뭐 좋은 문제입니다. EBS 문제 자체는. 저는 EBS 책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기타 교재들보다도 그래서 EBS 강의를 매년 올리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로 가다 보면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강조할 거예요. 이 지문은 EBS에서 보편적인 지문 수준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열공하시고 제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래야지 나도 힘을 얻어갖고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후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영역 5강의 2번 지문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줄에 스탑 헌팅이 나오죠. 위에 메모에 놨는 거 보시면 스탑 ing는 동사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다. 이거와 비교해서 스탑 투 부정사는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동사하기 위해 멈추다라고 보통 해석하는데 가끔씩 멈추어서 동사하다란 해석으로 해야 되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시고 다음에 alive란 단어는 서술적 용법, 다시 말해서 보로 사용될 수가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liv는 동사는 live지만 형용사로는 live란 발음을 하는데 제한적 용법, 제한적 용법을 다른 말로 하면 한정적 용법이랍니다. 이 live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조금 이따 밑에 문장에 나올 거예요. 반드시 구분하시고 두 번째 줄에 보면 by watching이 나오죠. by 다음에 ing가 나오면 동명사인데 보통 이런 구조는 동사함으로서라는 뜻으로서 어떤 내용상 방법을 제시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야생소들을 지켜봄으로써 관찰해봄으로써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as는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접속사로 뭐뭐 하듯이 뭐뭐 이듯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다음에 could have begun, could have pp죠. 쭉 가서 and 다음에 made가 나옵니다. 이때 made는 could have begun이라는 이 begun과 병렬 구조죠. could have pp 구조가 두 개가 나와 있죠.
다음에 a few risky and creative ventures인데 few라는 단어는 무조건 뒤에 복수형 명사가 온다는 것도 꼭 챙겨두시고 다음에 start는 동명사도 오고 투부정사도 옵니다. 뜻도 똑같습니다. 이때 bringing 그 다음 저 뒤에 building 그 다음에 trying 세 개가 start 연결되는 동명사 구조로서 병렬 구조고 trying to keep them alive인데 try to 부정사에서 keep 목적어 목적보 오형식 구조입니다. 이때 alive가 형용사로서 목적 보호로 쓰인 서술적 용법이죠. 이 자리에 live란 단어를 쓰면 틀립니다. 다음에 옆으로 쭉 가서 they'd been watching had been ing죠. 과거 완료 진행형인데 만약에 had been watched를 쓰면 틀리죠. 왜냐하면 watch는 관찰하다, 지켜보다라는 타동사로서 뒤에 목적어가 오는데 이 pp가 되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the kettle이란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 완료 진행형, 즉 능동형 형태로 써야 됩니다. had been pp는 틀립니다. 주의하시고 다음에 they knew 그 다음 shared came 세 개의 단어가 주어에 걸리는 동사의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about 다음에 raising raised 타동사죠. 뭐 기르다, 재배하다, 사육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그래서 about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raising이 동명사인데 여기에 rise의 동명사인 rising을 쓰면 틀리죠. rise는 자동사입니다. 주어가 오르다 올라가다 뜻이죠. 상승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they have been watching 이 문장부터 밑에 raising their own cattle 이 문장까지는 1분 영문법에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좀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it was a simple task to do에서 it이 가주어 이걸 또 형식 주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일부 선생님들은 to do는 진주어 내용주어를 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줄에 specific individuals specific 특정한 individual은 개체들이죠. 사람이 개인들인데 동물은 개체들입니다. 특정한 개체들인데 뒤에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로 수식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breed는 사육하다죠. 사육할 특정한 개체의 선택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보통은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 올 때 그 to 부정사 앞에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잘 구분해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 해석하면서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when a community 하나의 공동체가 암컷 야생소 사냥을 중단을 했을 때 그 야생소 무리들은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더 가까이 있는 것 존재하다는 말은 인간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용인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이 암컷 야생소 사냥을 계속 하다가 딱 중단해 버린다고. 그러면 암컷 야생소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경계를 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의 더 가까이 인간이 와도 그거를 용인한다. 자기들이 봐준다는 이런 이야기죠. 다음 문장에 그 야생소들을 관찰함으로써 우리의 먼 조상님들이죠. 아주 오래된 먼 조상님들이 포식자를 관찰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배웠듯이 이 더 최근의 조상님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조상님들이겠죠. 이 조상님들은 could have begun to understand the life cycle of the wild cattle이죠. 그 야생소의 생애의 주기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몇 가지 위험하지만 창의적인 모험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야생소들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야생소들을 이렇게 우리한테 인간한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배우고 연구를 했겠죠. They started bringing a few as youngsters. 이 더 가까운 조상님들은 새끼였을 때 몇 마리 정도를 마을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새끼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끼들을 사람들이 사육할 수 있는 걸 성공시켰다는 거죠. 이야기 흐름은 부드러워요. 그들은 관찰을 계속하고 있었어. 그 소들을 여러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주기에 대해서 알았고 그 정보를 서로 공유도 했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소를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공동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협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prey domestication, 먹이의 가축화가 탄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가축을 잘 키워서 식용으로도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좀 잔인하죠. 키워서 잡아먹는다는 게. 그러나 그게 자연의 어떤 생존 원리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과거에서는. Once cattle, sheep, pigs, llamas, and goats were living with humans. 소, 양, 돼지, 라마, 염소가 인간과 함께 살게 되면서 It was simple task, 간단한 일이었어요. to do, 진주어인데 개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울은 양모죠. 그 다음 우유 생산 또는 고기를 위해서 빨리 성장시키고 빨리 키우는 거죠. 어떤 성장 촉진제를 주사를 줘가지고 고기를 위해서 빨리 키우는 거 이런 거를 위해서 direct manipulation,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 가지고 약간의 행동과 어떤 형태의 형성을 하는 것은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생명공학적으로 발달되면서 인간은 이제 동물들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변형시키고 유전자 변형도 하고 빨리빨리 키워서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용도로서 활용하기가 쉬웠다는 거겠죠. 동물 입장에서 억울하겠어요. 그죠?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자, 그 다음에 The selection of specific individuals to breed입니다. 사육할 특정한 개체들의 선택은 initial step이죠. 첫 단계, 첫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toward 뭘 향한? 현대의 가축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 그리고 햄버거가 탄생됐다. 햄버거의 재료는 고기죠. 돼지고기든 또는 소고기든 간에 고기죠. 그래서 가축을 키워서 식용으로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도입 부분에서는 인간과 야생동물의 어떤 관계가 변화된 것을 운을 띄워서 쭉 출발했어요. 조상들이 사냥을 중단해버리니까 야생소들이 그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거리감이 좁혀졌다는 느낌이고 따라서 야생소의 생애주기를 조상님들은 관찰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서 세 번째 문장이 뭐가 나왔습니까? 먹이의 가축화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야생소 새끼를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지어주고 계속 살려두려고 시도를 했고 결국에는 성공을 했고 그리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결국에는 먹이 가축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문장에서 6번째, 7번째 문장 걸쳐가지고 현대 가축화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서 동물의 행동 및 형태를 형성을 할 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가축화로 인해서 햄버거라는 음식이 식품이 탄생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장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게 독해를 잘하는 방법이 되겠죠. 다음에는 보기를 보면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기에서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 또는 관련 있는 내용은 전부 제거시키세요. 그러면 정답이 보입니다. 1번에 다이어트 식단이죠. 대선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가공된 식품에 많이 의존하는 식단은 필수적인 영양소가 결여될 수도 있다. 틀렸죠? 두 번째, 도메스티케이션 가축화입니다. 가축화는 현대인을 위한 식량 공급원의 개발로 이어졌답니다. 그 먼 조상님들부터 가까운 조상님들까지 가축을 데려와서 키워가지고 계속 살려둬서 식용으로 쓰고 식품으로 사용됐고 다양한 용도로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대인들을 위한 식품 공급원의 개발로 이어졌다. 햄버거가 탄생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2번이 정답이네. 그죠? 3번에 Our fast-paced modern society.
우리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편리한 그리고 빠른 식사 선택들 이런 말 없죠 본문에. 다음 improper handling of meat from domesticated animals. 가축화된 동물들로부터 고기를 부적절하게 취급하는 것, 뭐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안 좋게 취급하는 것은 may lead to foodborne illness입니다. 식품을 매개로 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먹었을 때 사람들이 몸에 이제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깨끗하게 취급해야 되는데, 다뤄야 되는데. 근데 이런 내용도 없죠. 다음 4번에 over reliance는 과잉 의존, 과대한 의존입니다. On a small number of domesticated species. 소수의 가축화된 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식품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도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야생동물의 가축화가 그 영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인간이 야생소를 사냥하는 걸 중단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무리가 인간이 가까이 오는 것도 용인을 했어요. 왜? 두려움이 적어지니까. 그러면서 인간들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소의 생애 주기를 관찰했겠죠. 이것을 토대로 소를 마을로 새끼 때 데리고 와서 기르고 결국에는 가축화에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 가축들은 인간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가축화를 통해서 식당까지 영향을 주는 어떤 결과를 이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여러분 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 오후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5강의 3번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동사 부분이 뒤쪽에 has been이죠. 그 다음에 보호가 되는데 increased ability, 증가된이기 때문에 increasing이 아니고 increased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첫 단어 ability는 to 부정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to 부정사가 ability를 수식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to reach out과 exchange가 병렬이죠. 그래서 뒤에는 to를 생략했고 as well as라는 상관 접속사를 중심으로 to borrow, 그 다음 줄에 to blend인데 역시 그것도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blend 앞에 to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to create something new, to 부정사를 해석할 때 결과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 something new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something을 수식하는 순서죠. 잘 기억하시고, 다음 줄에 자주 나오는 문법이죠. 수능에도 꼭 나오고 내신에도 꼭 나옵니다. acknowledgement, 인정이란다는데 추상명사죠. 대절은 동격절입니다. 이 acknowledgement하고, 그래서 대시 동격 접속사고 대절 속은 지금 이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nothing이 주어고 is가 동사, unique가 형용사 보호죠. 그 다음에 쭉 따라서 끝에 보면 over라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내용이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being constructed라는 being PP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that notion 할 때 that은 지시 형용사로서 notion을 꾸며주고, 다음 줄에 to 부정사가 주어로 나와요. 그리고 비동사가 is가 자동사고, 그 다음 to start가 보호입니다. 주어 동사 보호 이형식 구조죠. 그 다음에 however 뒤에 보면 much data exist는 일형식 동사지요. 뒤에 to support라는 부정사구가 앞에 있는 much data를 수식하면서 해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줄 뒤에 보면 to illustrate 이하도 역시 결과적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 her point라는 추상명사, 이때 포인트는 주장입니다. 그녀의 주장과 대절은 동격 관계입니다. 역시 대절 속에는 이형식 구조죠. all creation 주어, is 자동사, derivative 파생적인 형용사 보어. 그리고 다음 줄 뒤에 by looking at, by ing는 동사함으로서니까 방법을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관찰함으로써. looking at이 타동사 기능이 되기 때문에 how절이 간접 의문문 어순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구조죠. 그리고 보기에서 5번에 보면 involve라는 이 단어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taking과 building은 병렬 구조입니다.
다음에 해석을 하면서 내용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문은 너무너무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지문을 수능 준비를 위해서 꼭 챙겨두세요. 자, 밑줄이 Creativity is the original open source code입니다. 창의성은 본래 오픈 소스 코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오픈 소스는 원래는 컴퓨터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공개된 코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줄에 보면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인 혁신의 주요한 추진력 또는 동력은, 이 말은 과학적 기술적 혁신을 쭉쭉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힘, 추진력, 동력은 has been our increased ability, 우리의 증가된 능력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 어떤 능력이냐면 reach out은 위에 적어놨지만 대중들과 연락을 취하려 하고 접촉하려고 한다.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상호작용하고, 그걸 말합니다. reach out은. 그리고 exchange ideas with others니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들 또 나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우리의 증가된 능력. 그리고 또 to borrow other people's idea,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그 아이디어들을 우리 자신의 아이디어와 혼합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답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 기술적 혁신의 추진력, 동력이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자기 혼자서 뭘 상상해가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상호 협력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아이디어를 빌려서 그걸 혼합해가 토대로 내가 새로운 창작품,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핵심적인 주제의지는 다 나왔습니다. 지문에서 형광펜 표시는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죠? 같은 의미죠. 다음에 combinatorial 둘 다 가능합니다. 결합적인 창의성이죠. 그럼 앞에서 나왔던 문장이 결론적으로 결합적인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acknowledgement, 인정이죠. 대절이라는 인정입니다. Nothing is genuinely unique. 어떠한 것도 진정으로 독특한 것은 없다라는 인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독자적으로 뭔가 나온 건 없다는 겁니다. At least 적어도 not in the sense of being constructed entirely from scratch. 완전히 맨 처음부터 구성되거나 고안되어졌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면 어떤 것도 진정으로 독특한 것이 없다라는 인정이다. 우리가 속된 말로 맨 땅에 히팅해서 나오는 것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더 발전적인 어떤 이론이나 아이디어나 창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선배의 훌륭한 강사들이 많은 강의를 해서 그걸 토대로 우리는 연구를 해서 더 나은 강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at notion is met with considerable resistance in creative space입니다. 그러한 개념, notion은 conception 이런 것도 있죠. 그러한 개념은 is met with인데 meet with가 위에 적어놨죠. 사고 등을 당하다 겪다 또는 뭐뭐 우연히 만나다 부딪히다거든요. 여기서는 be met with considerable resistance, 상당한 저항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창의적인 공간 속에서는. 왜냐하면 다음 문장이 앞에 문장을 의미를 받쳐주는 문장이거든요. 창의적이라는 거, 뭘 창조한다는 것은 blank canvas입니다. 빈 캔버스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뭔가 완전히 비어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게 창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창의적인 공간에서는 앞에 나왔던 그러한 개념들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역접으로 받아치죠. 그러나 하면서 많은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어떤 데이터냐? 어떤 영향과 영감의 생태계를 뒷받쳐 줄 수 있는 많은 데이터가 존재를 합니다. 어떤 영향과 영감의 이러한 생태계를 받쳐줄 수 있는 많은 데이터. 나 혼자서는 어떤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뭔가가
앞에 선배들 어떤 작품이나 창의적인 작품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감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내가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거는 앞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부연상수를 해주는, 받쳐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니나 팔레인데 예술가예요, 이 사람이. Shot and animated ancient relics fro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o illustrate her point that all creation is derivative입니다. 이 예술가가 촬영을 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해요. 뭐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고대 유물을 촬영을 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해. 그래서 그 결과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그녀의 주장인데, 모든 크리에이션, 창작은 파생적이다. 모든 창작은 파생적이다라는 그녀의 주장을 보여줍니다.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모든 예술작품은 파생적인 예술작품이다.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또 유명한 전문가를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은 거의 비디오 에세이 버전스에서 이미지의 재전율을 고찰합니다. 여기서 재전율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두 번째 줄 뒤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그 아이디어들을 우리 자신의 아이디어에 혼합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재전율과 같은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은 거의 비디오 에세이 버전에서 이미지의 재전율을 고찰합니다. 뭐 함으로써? 디즈니가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리사이클, 재활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재활용한다는 것은 가지고 와서 재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원래 오픈 소스 코드이다. 다른 선배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개념, 창작품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혼합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 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죠. 1번. Creativity is fundamentally about uniqueness and originality입니다. 창의성은 근본적으로 독특함과 독창성에 대한 것이다. 아니죠? 지금 그런 관점이 아니죠. 뭐에서 유는 없다 그랬어요. 기술적인 혁신은 오로지 순전히 독창적인 창의성에만 의존한다. 이것도 아니죠. 세 번째, 대중적 공헌, 오픈소스의 대중적 공헌은 창의적인 그런 혁신으로 이어진다. 대중적 공헌, 오픈소스의 대중적 공헌이 창의성으로 이어진다. 대중적 공헌 이런 말도 아니죠. 네 번째, 창조적, 창의적 작품은 항상 뭐다? 그들의 원래의 창작자들에게 공이 돌아가야 한다. Be created to 외우세요. 뭐뭐에게 공이 돌아가다. 그런 말도 아니지요.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건 다 날려버리세요. 다음에 창의성이라는 것은 involve, 포함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가지고 와서 그 아이디어들 위에다가 새로새로 자기의 창조적인 생각을 쌓아나가는 것. 이게 바로 창의성이라는 거죠. 5번이 정확한 답이죠. 창의성에 대한 지문은 모의고사나 내신이나 수능에서 100%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문은 무조건 출제 예상 지문이라고 보세요. 수능에는 직접 연계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복습 철저히 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바이. 반갑습니다.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5강의 4번 마지막 밑줄 유형 지문을 가지고서 강의를 해드리겠는데 문법은 뭐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게.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내용 정리 바로 들어갑니다. 일단 내용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줄에 seed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seed는 위에 적어놨죠. 끌어오르다 또는 파도가 소용돌이치다. 사람이나 마음, 군중 등이 뭐뭐로 막 야단 법석을 떠는 경우 또는 사회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국민들이 시민들이 분노, 불만, 흥분이 막 뒤끓는 거 이런 게 seed입니다.
그래서 seeding 하면 소용돌이 치는 뜻이죠. 자, 첫 번째 줄에 프로이드가 나옵니다. 프로이드는 원래 지그문트 프로이드 해가지고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분이죠. 무의식과 억압의 방어기제에 대한 이론, 환자와 정신분석자의 대화를 통해서 정신병리를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적 임상치료 방식을 창하는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자, 오래전에 프로이드는 distinguished, 구별을 했답니다. between A and B죠. the unconscious mind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 사이를 구별을 했답니다.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가 나오면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Today's understanding of the unconscious mind, 무의식적인 마음의 오늘날의 무의식적인 마음에 대한 이해는 프로이드의 소용돌이 치는 무의식과는 무의식이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with its repressed impulses and instinct죠. 그것에 억압된 충동과 본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이드의 소용돌이 치는 무의식은 아니다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무의식에 대한 이해는 다르답니다. 그러면서 it자가 나오면 세 번째 줄에. it자는 표시해놨죠. 오늘날의 무의식에 대한, 무의식적 마인드에 대한 이해. 그것은 더 차분하면서도 더 큰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our memory, 우리의 기억, 우리의 사고, 언어, 태도, 지각 이런 모든 것들이 operate, 자동차죠. 작동을 하는데 on these two tracks입니다.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작동을 해요. 그 두 가지 트랙은 위에서 말했던 첫 번째 줄에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 두 가지죠. 이걸 좀 더 설명을 해줍니다. A conscious deliberate high road가 나와요. 의식적인 의도적인 높은 길, 그리고 무의식적인 자동적인 낮은 길, 이 두 가지 경로로 우리의 기억이나 생각이라든가 사고, 언어, 태도, 지각이 모두 작동을 한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의 높은 길의 마음은 또는 정신은, 의식은 해도 상관없어요, 마인드는 reflective, 성찰적이라는 거죠. 좀 고차원적인데 이게. 우리 하이로드 마인드는 성찰적이다. 반면에 our low road mind is intuitive죠. 우리의 낮은 길의 마인드는 직관적이랍니다. 직관적. 인간은 이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onsider이 나오면 구체적인 예를 든다고 했습니다. 운전을 한번 예를 들어봐라. 운전할 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됩니다. 물론 고등학생까지는 운전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성인들은 이제 알죠. 대학생부터. 여러분의 뇌와 손은 알고 있지. How to move into the right lane이죠.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뇌와 손, 그렇죠. 그러나 만약 you are like most driver, 여러분이 대부분의 운전자와 비슷하다면은 you can't consciously,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How to do it, 그것을 하는 방법을. 즉 내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오른쪽으로 턴하는 방법,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 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대부분의 운전자, 모든 운전자가 아니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turn right입니다.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할 거다. 그러고 나서 straighten out, 똑바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에 문장이죠. 그것은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난 뒤에 똑바로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오른쪽 차선을 돌렸으면 운전대가 오른쪽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똑바로 가면 정상적인 차선이 아니고 계속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직진해서. 그죠? 그러나 그것은 steer them off the road니까 대부분의 운전자들 steer off the road, 도로를 벗어나서 조종해 나간다는 것은 도로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럼 사고 나겠죠. Actually, 실제로 after moving right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후에
오른쪽으로 이제 운전대를 돌려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후에 you reverse. 여러분은 되돌리죠. The steering wheel. 그 운전대를 되돌립니다. 똑같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만큼 똑같이 to the left of center이죠. 중앙의 왼쪽으로 똑같이 되돌립니다. 그래야지 차가 정상적으로 딱 일직선으로 딱 잡힐 거 아니에요, 바퀴가. 그리고 only then, 그때가 되었어야 return to the center position이죠. 중앙 위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no worries,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밑줄이 쫙 꺼져 있습니다. Your low road guided hands know how to do it이죠. 여러분의 낮은 길이 안내하는 손은 그것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밑줄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문을 한번 정리를 하고 보기를 내려가 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세 번째 문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 종합하면 오늘날의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이드의 억압된 충동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럼 본능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차분하고 큰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무엇이 무의식적인 마인드에 대한 오늘날의 이해는 차분하고 큰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문장에서 이제 두 가지 경로를 이야기하는데 높은 길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이고 굉장히 성찰적이다. 낮은 길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면서 직관적이라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 문장에서 마지막 11번째 문장까지는 운전할 때 무의식의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른쪽으로 차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낮은 길, 즉 무의식이 안내하는 손은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운전이라는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무의식이 자동적으로 많은 일을 처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보기로 내려갑니다. 1번. Your knowledge about driving이죠. 운전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은 help us to avoid traffic accident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걸 도와준다. 여기서 운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말도 없어요. 본문에 언급되지 않는 보기는 무조건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2번. Your enhanced intuition이죠. 여러분이 향상된 직관이죠. 직관이 나중에 차가 안전하게 출구를 가도록 도와준대. 향상된 직관 이런 말도 아니죠. 차가 출구를 안전하게 간다는 말도 없죠. 세 번째, your unconscious mind,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마음은, 무의식적인 정신 마인드는 처리한답니다. 정보를 자동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답이죠.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전을 초보자가, 완전 초보자가 아닌 보통 운전자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가고 싶은 거리를 가는 겁니다. 자, 4번에 you can prevent traffic accident by using your lower body properly. 정말 웃기는 복인데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여러분의 lower body는 몸의 아랫부분이니까 하체죠. 여러분의 하체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슈퍼맨입니까? 차가 가다가 나와 부딪혔는데 내 다리에 딱 부딪히면 차가 찌그러집니까? 정말 웃기는 복이죠. 5번에 you can lay the groundwork입니다. groundwork은 토대, 기반을 말해요. lay the groundwork은 토대를 놓다, 토대를 쌓답니다. 여러분이 deliberate, 의도적인 행위들, 행동들을 통해서 안전한 운전을 위한 토대를 쌓을 수 있다, 놓을 수 있다.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서 안전한 운전을 위한 토대를 쌓을 수 있다?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5강 지문 1, 2, 3, 4 4개를 완벽하게 강의를 다 해드렸어요. 총 복습하시고 단어 깔끔하게 잘 챙겨서 외우시고 문법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오후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